안녕 여러분. 2학년들 지금 어떻게 좀 더 즐거운 수학여행을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한 공부를 좀 하고 있나요?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프린트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프린트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의 그 학습지는 좀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줬는데 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그 답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잘 정리된 친구 거에 사진을 찍어서 또는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학습지를 풀이하는 영상을 찍어서 별도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학습지 풀이 영상 필요하다라는 댓글이 많으면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풀이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답은 체크해보고 싶어요. 사진만 찍어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캠 스캐너로 스캔 떠가지고 밴드에 사진으로만 그냥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댓글 남기세요. 자, 사실 5반이 다른 반보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5반이 진도가 다른 반보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금 5반의 경우에는 고조선 멸망 이후 그 자리에 이제 들어선 철기 국가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안 끝났어요. 그래서 삼국도 안 들어갔는데 55쪽까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2학년 5반은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시간이 4월 26, 27일 목금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영상도 좀 열심히 봐야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활동하면서 다지기 수업으로 해서 진도를 맞춰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부터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고조선부터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볼게요.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는 사실 고조선이 아니라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조선. 그런데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이 이야기가 신화처럼 이제 신화로 이련이 이제 삼국유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기록에 남겨놨죠. 이제 전해져 오는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오래전 역사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정신과 역사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이런 역사서는 다 찾아다가 불태워 없앴기 때문에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삼국유사 또는 제왕운기 뭐 이런 책이 이제 남아있는 일부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운 나라는 조선인데 이련이 삼국유사를 쓸 때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역사서이지만 이걸 쓴 사람이 일연이라는 승려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역사의 두 가지 의미,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 볼 수가 있죠. 이걸 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에 따라 기록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 세운 건데 이련이 삼국유사를 쓸 때 고조선의 그 2000년 넘는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이제 중국 연나라 쪽에서 이동해온 위만이란 인물이 우리 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이제 위만이 다스린 조선이다라고 하여 위만조선이라고 했는데 그 위만조선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위만조선 이전의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려 다음에 조선이란 나라 세워졌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인데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썼죠. 그래서 어쨌든 이성계의 조선과 또 구별되는 옛날 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조선이다 해서 이제 옛고자를 넣어가지고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사회를 보면 건국은 이때 됐고
이걸 바탕으로 했고 건국 이념은 이거였고 팔적법을 통해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고조선의 역사가 자 건국은 BC 2333년이고요. 자 이거랑 서기를 합치면 단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고유의 연대측정법 단기. 그래서 2018년 더하면 얼마입니까? 4351년이 되겠죠. 자, 올해 서기 2018년은 단기로는 4351년이다. 자, 어쨌든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고조선의 멸망이에요. 자, 이거 5반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라의 역사 1000년이죠. 통일신라까지 쭉 해서 1000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어느 일부 하나의 왕조가 몇백 년을 이어간 것 지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기본 뭐 400년, 500년 역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는 1000년이나 이어졌죠. 작았던 신라부터 통일된 신라까지 하면 1000년 역사입니다. 조선의 역사 600년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는 굉장히 막 엄청나게 계속 전쟁하면서 막 계속 짧은 역사 다 이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왕조도 이게 뭐 삼국이면 삼국 뭐 통일신라면 통일신라 뭐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 굉장히 기본 수백 년 이상 지속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 고조선은 무려 몇 년이다? 2000년이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게 지속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얼마 없어요. 알고 있는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 요 정도. 그 다음 중간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뭐 요 정도 인물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지배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십 명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대 단군 누구, 2대 단군 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왕건만 알고 있죠. 시조만 알고 있죠. 나라를 세운 시조만. 근데 어쨌든 일부 아주 그 귀하게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47대인가 48대였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런 단군이 쭉 이어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책 봅시다. 간단하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랴오닝 지방 중심으로 성장하던 고전. 자, 랴오닝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랴오닝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아요? 책에 보면 뭐 만주는 어딘지 알겠죠? 만주는 어딘지 알겠죠? 한반도 북부. 자, 역사부도 볼까요? 여러분들 역사부도를 자세히 같이 잘 보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죠. 이건 한반도 알겠죠? 그러면 만주는 어딥니까? 한반도 북쪽. 여기가 만주예요. 그럼 랴오닝은 어디냐? 이 한반도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백두산이고 요렇게 흐르는 강이 압록강, 요렇게 흐르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요 강을 경계로 있는 이 북쪽의 땅을 대체로 만주라고 해요. 만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침 또 여기 이렇게 색이 좀 더 진하게 칠해져 있는데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압록강 하구서부터 요렇게 여기가 바로 랴오닝 지방이에요. 랴오닝 지방. 여기가 랴오닝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도로 보면 요만큼이 랴오닝 지방. 여기 만주, 그다음 여기가 한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근데 랴오닝만이 아니고 만주까지 포함이 돼요. 자, 랴오닝과 만주 지방 중심으로 성장하던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로 시작했지만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철기가 아주 이렇게 널리 보급된 것은, 확산된 것은 이제 위만이라는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인데, 자, 어쨌든 이때부터 왕이란 칭호를 사용했고 중국과도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랑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맞붙어 있었다. 이 얘기인데,
이 연나라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나라 이 고조선 땅하고 그 붙어 있었던, 맞닿아 있었던 나라가 연나라라는 거예요. 연나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세계지도, 중국 문명에서 나올까요? 여긴 지도가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와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만은 그러면 언제 어디서 왔느냐? 자, 고조선과 맞닿아 있었던 연나라 쪽에서 무리 1000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때 위만은 중국에서는 당연히 연나라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죠. 따라서 너희 한국 역사에서, 고조선의 역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한 위만이 들어간 이후부터 중국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니네 역사는 다 중국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계에서는 위만을 당연히 조선 사람으로 봅니다. 조선 사람, 즉 고조선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여기는 네 땅, 여기는 우리 땅 하는 국경이라고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의 개념이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영토가 이만큼이다, 그 다음 옆에 나라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국경에 해당하는 나라와 나라가 맞닿아 있는 경계에서는 네 나라 내 나라 사람 백성들이 구별 없이 다 모여서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조선 사람이 연나라 부근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중국 역사는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 수백 년간 분열되어 있던 엄청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기입니다. 대혼란기였던 춘추전국을 진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러다 15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삼국지나 중국 역사 관련된 소설책 읽거나 장기 좋아하는 사람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항우와 유방이 이제 다투게 되죠. 또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방이 이기게 되고, 그게 한나라의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중국 역사는 바뀌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위만은 이 중국의 역사에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교체되는 아주 혼란 시기, 다시 이 천하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막 전쟁을 하는 시기에 그 혼란한 틈을 타 고조선으로 무리를 이끌고 이동해 왔다. 자, 그런데 이동해 와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고조선의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연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지대를 지키면서 거기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 살았는데, 나중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된 뒤에 만약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다면 모든 제도나 옷 입는 스타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법 이런 것들을 다 연나라 스타일로 바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만이 처음 우리나라 그 고조선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 스타일 있죠? 고조선 상추 스타일. 그리고 옷도 고조선 스타일의 옷을 입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와서도 모든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조선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따랐다. 이것으로 보아 연나라와의 고조선 경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고조선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어쨌든 위만이 집권하면서 이제 연나라 쪽, 중국 쪽에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에 이제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그런 철기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이고, 이 위만 세력이 우리 고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고조선에도 철기 문화가 크게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요. 철기 문화가 확산되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농업이 발전했고, 무기도 철제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변을 정복하게 되면서 영토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는 이제 진한 교체기에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에 위만이 들어왔고, 위만 들어오면서 철기 문화가 확산됐고, 그러면서 고조선도 세력이 넓어졌고, 중국은 이제 한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한나라와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이걸 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들이 나중에 뭐 이제 사만도 되고 뭐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한반도 남쪽,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이 있는 요 위치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 보시면, 우리 책에도 보면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가 이제 요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반도 북부, 만주, 랴오닝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쪽이 이제 한나라, 중국 영토가 한나라가 됐다면, 여기 이제 남쪽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 부족들의 나라, 이런 나라들과 한나라와 요 나라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영을 했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러다가 지배층이 분열되면서 이제 고조선이 힘이 세지니까 한나라도 고조선을 경계할 정도로 고조선이 강대국이 됐는데, 한나라가 이제 그들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고조선을 침략을 했다가 이제 계속 이제 잘 버텼는데, 지배층의 분열로 수도가 함락되면서 결국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는 거고요. 바로 이제 이때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조선인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해왔고,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영토에 4개의 군현을 두어, 그래서 이걸 한나라가 설치한 사군이다라고 해요. 4개의 군현이다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계속 뭉쳐서 한나라에 대항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한사군도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 역할을 주로 했던 게 누굴까요? 그걸 몰아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고구려가 되는 거고요. 중국 역사서, 도리어 중국의 역사서 한서에 고조선의 팔조법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팔조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요거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